자, 오늘은 환율과 부동산 그리고 금리, 그와 연동된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환율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환율이 한자어예요. 한자어. 바꿀 환자에다가 비율 율자를 써서 환율, 바꾸는 비율, 돈을 바꾸는 비율이란 얘기예요. 돈을 바꾸는 비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환율이 오르면 금리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금리는 오르는 게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게 되면 원화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돈을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외국인 달러가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석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면. 요새 환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꼭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금리가 또 많이 올랐냐? 그것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금리를 또 함부로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우리 내수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높은 고금리에 시달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지갑을 닫게 되는 현상, 이 부분 때문에 한국은행과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올려서 환율을 잡아야 되는 게 정석인데, 여러 가지 민심과 그 다음에 대내적인 여건들이 금리를 올렸을 때 디플레이션 상황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환율도 복잡한 것이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거고요. 약 500m 전방에 30km. 우리가 보통 환율이라고 하면 외국 돈, 달러를 살 때 필요한 우리 돈의 가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외국 돈,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 환율이 오르는 거고, 외국 돈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외국 돈이 유입이 많이 되면 환율이 내려가는 거고, 반대로 외국 돈 수요가 많아지면, 달러를 많이 사재기 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 개념만 잡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되는 것이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상승이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복잡하지만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개당 1,000원에 수출했어요, 물건을. 근데 어제 1,000원에 수출했는데 오늘 환율이 900원이야. 그러면 벌써 100원 손해죠.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000원에 수출했는데 환율이 달러가 달러가 900원이 됐으니까 100원이 손해가 돼버리니까 우리 기업은 수출 기업으로서는 손해가 되는 거죠. 해외 수출을 달러로 받는데, 해외 수출하고 달러로 받아서 그걸 우리가 내부에서 원화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는데, 원화로 바꿀 때 100원의 손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달러를 그대로 받아서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바꿀 때 100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출기업은 아시겠지만 뭐 한두 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막 이렇게 수출을 하잖아요. 그게 누적이 되면, 그 100원 차이가 누적이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환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금리를 주시하고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주는 영향과 미치는 손실과 긍정적인 요인도 크다. 긍정적인 요인이라면 수입 기업은 반대로 수출 기업이 아니라 수입 기업, 물건을 수입하는 기업은 달러 가치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을 싸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출 기업에는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부분 다 수입을 해서 물품을,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해외에서 서로가 공조하면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우리가 완성품을 만드는 위치에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수입과 수출의 환차손이 상당히 그 기업에 또는 경제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좀 방지턱이나 차량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영상이 좀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리하자면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또 원화 가치 하락 때문에 물건 살 때 부담이 돼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를, 환율을 방어하려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 내수 부진에 빠지게 되죠. 내수 부진에 빠지게 돼서 또 그에 따른 또 역풍이 불게 되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가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현재 같은 경우는 또 트럼프가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내 한국 기업들한테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해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팔아라 라는 부분 때문이라도 환율이 또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수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면 자동차 수출을 해서 미국에서 팔았는데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달러를 안 바꾸고 미국 내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차피 미국 내에 니네들 공장, 현대자동차 공장을 증설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니네가 수출해서 번 달러로 그대로 미국에 놔뒀다가 그 돈으로 미국의 공장을 그러면 한국에 유입이 안 되겠죠, 그 달러가. 그래서 달러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육박한다, 지금 1,500원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근데 1,500원 된다고 해서 바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IMF 때도 환율이 2,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500원 되면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뭐 바로 나라가 이렇게 망할 정도로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지금 1,470원이면 사실상 1,500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1,500원 되면 그 100단위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체감 이미지, 체감적인 느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환율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왜냐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대부분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수출의 영향을 바로 미치는 이 환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고, 여러분들도 이 환율과 부동산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시면 이 사는 데 있어서, 또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또 저희가 또 컨설팅, 본인이 자산을 어떻게 직장생활하면서 늘릴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맞춤 설계를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컨설팅을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현재 취한 상황, 내가 직장인인데 투자를 하고 싶어, 내가 직장인인데 지방에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펜션을 하고 싶어, 내가 직장인인데 지방에 토지를 사서 영농을 하면서 나중에 농지 연금을 받고 싶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자산 상황에 맞는 맞춤 컨설팅으로 적합한 토지, 부동산, 전원주택 이런 부분들을 주말주택 다 컨설팅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그 본문의 연락처와 저희 사무실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